우리 미래 세대의 대학 입시는 학생들이 가진 무한한 잠재력과 다양한 능력을 키워주는 제도가 되어야 합니다. 학교 교육을 통해 자신의 꿈과 끼를 살리고 대학에서 전문 직업인으로서의 소질과 적성을 발휘하는 미래 세대가 행복한 대입 제도가 마련되어야 합니다. 또한 대입 제도는 미래 사회와 산업 구조의 변화를 예측하여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체제로 진행되어야 합니다. 시나리오 3은 학생, 교사, 대학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이 함께 논의하여 미래지향적이면서 안정적인 대입 제도에 초점을 두고 제안되었습니다. 우리는 지금 그 누구도 예측할 수 없는 4차 산업의 시대에 진입했습니다. 학교 교육은 1960, 70년대 산업화 시대의 암기, 강의, 주입식 교육에서 이제는 토론과 토의, 프로젝트 수업, 학습자의 적극적 참여가 이루어지는 수업으로 변화하고 있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열어가야 할 사회는 창의적인 사고와 다양한 지식이 융합되는 사회로 오늘날 우리는 교육의 질적 변화와 혁신이 필요한 시기에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교육의 질적 변화와 혁신을 위해 국가 수준의 핵심 역량을 2015 교육과정에서 제시하고 창의 융합 인재 양성을 위해 학교 교육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미래 교육은 학생들의 흥미와 적성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는 교육, 사고력, 문제 해결력, 창의력을 키우는 교육으로 변화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저출산 고령화에 따라 학령 인구와 생산 가능 인구 감소의 위기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2020학년부터 2022학년도까지 3년간 대학에 입학 가능 신입생 수가 총 17만 명 가까이 부족해지는 심각한 학령 인구 감소가 예상되며 이로 인해 대학의 규모 변화와 교육 경쟁 가속화가 이어질 전망으로 대학의 기능과 특성에 부합하는 입학자원 다변화를 위해 고등교육 시스템은 개편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대입제도는 고교교육과 대학교육의 수평적 연계를 통해 전문 직업인을 양성하여 사회구조와 산업 변화에 민첩하게 대응해야 합니다. 이에 대입제도는 대학에게는 대학교육의 적격자를 선발하게 하고 학생에게는 미래 비전과 꿈을 이어갈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사회 통합과 균형 발전에 기여하고 대한민국 학교 교육의 바람직한 방향을 유도하기 위해 힘써야 합니다. 하지만 2022학년도 대입제도 개편과 관련하여 현재 학생, 학부모, 교사, 대학은 혼란을 겪고 있습니다. 2022학년도 대입제도 개편 공론화, 학생부 신뢰도 제고 공론화, 2015 교육과정과의 연계성, 2022학년도 수능 과목 구조와 출제 범위 등 각각 여러 정책들이 분절적으로 논의되고 있어 2022학년도 대입제도 개편의 속도 조절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시나리오 3은 이러한 관점에서 각 정책들이 서로 유기적으로 맞물려 시행되기 위해서는 대입제도의 안정성과 정책의 지속성을 토대로 개선되어야 함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시나리오 3이 제안하는 미래 비전은 다음과 같습니다. 우리 교육은 학생 성장을 중심으로 한 학교 교육의 긍정적 변화, 그리고 이와 연계한 미래 인재 양성의 선발 체계를 실현해야 하며 성적 중심의 획일적 선발이 아닌 저마다의 소질과 적성에 기반한 다양한 잠재 역량을 갖춘 종합적 선발을 지향해야 합니다. 첫째, 선발 방법과 비율에 관한 것입니다. 학생부 위주 전형과 수능 위주 전형 선발 비율은 대학의 자율에 맡기되 학생부 종합 전형과 같은 특정 유형의 전형 방식 하나만으로 학생을 선발하는 방식은 지양해야 합니다. 그리고 학생부 교과 전형과 학생부 종합 전형 간 선발 비율은 적절한 균형을 유지할 것을 제안합니다. 학생들이 갖고 있는 잠재력과 특성, 사회경제적 배경, 지역적 여건 등은 매우 다양하므로 대학 진학 준비 역시 다양한 방식을 갖게 됩니다. 또한 전국의 대학들은 설립 유형, 교육 목표, 지역, 규모 등이 상이하므로 저마다의 특성에 적합한 전형을 운영해야 합니다. 이 두 가지가 조화를 이룰 때 우리나라 교육의 다양성이 담보될 수 있습니다. 또한 대학마다 학생 선발 구조가 다른 현실을 감안할 때
일률적인 전형 방법과 선발 비율을 제시하는 것은 전국에 분포하는 다양한 대학의 특성과 경쟁력을 약화시킬 우려가 있습니다. 2019학년도 전국 대학의 유형별 선발 비율을 보면 수시 비율이 76.2%로 높아 보입니다. 이는 수시 전형에서 학교 교육 중심의 대입 전형 확대와 고교와 대학 간 교육과정 연계 활성화에 따른 것으로, 그만큼 고교 교육 내실화에 초점을 맞춰 이루어진 각 대학 간 학생 선발 구조의 차이를 반영한 결과입니다. 수도권과 지역 간 수시와 정시의 비율을 살펴보면 서울은 수시 68.6%, 정시 31.4%, 그 외 지역은 수시 79.8%, 정시는 20.2%를 보이고 있습니다. 다만 전형 유형별 선발 비율을 보면 서울 소재 대학들은 학생부 종합 전형이 38.9%임에 반해 그 외 지역은 학종 20.23%로 차이를 보이고 있으며, 특히 서울을 제외한 지역은 학생부 교과로 52.8%를 선발하고 있습니다. 서울, 경기, 인천으로 확대하여 비교해본 결과입니다. 수도권과 지역 간 수시와 정시의 비율을 살펴보면 지역의 대학들이 수시 선발 비율이 상대적으로 더 높습니다. 이는 각 지역의 고교와 대학 간 연계 및 그 특성이 반영된 결과이자 수도권 집중화에 따른 지역대학 학생 모집의 어려운 상황을 대변하는 결과이기도 합니다. 전형 유형별 선발 비율을 보더라도 서울, 경기, 인천은 학생부 종합 전형이 34%로 가장 많지만 지역의 대학들은 학생부 교과로 56% 이상 선발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결과는 서울 소재 대학들과 지역 거점 국립대를 비교해도 비슷하게 나타납니다. 서울 소재 대학들은 학생부 종합전형 선발 비율이 가장 높게 나타나지만 지역 거점 국립대는 학생부 교과가 가장 높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전국 대학의 수시 모집이 점진적으로 확대된 것은 사실이나 이는 학교 교육 과정을 충실히 이수한 학생들에게 대학 진학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것이며, 수시 학생부 위주 전형의 성격을 대입 전형에 반영하기 위해 수시 모집 비율이 확대된 것입니다. 하지만 수시 모집 계획 대비 100% 모집을 다 하는 대학은 없습니다. 2018년 고교교육 기여대학 지원 사업에 참여한 전국 93개 대학의 2018년 수시 모집 결과를 살펴보면 당초 계획은 71.8%였으나 실제는 64.8%로 7.0%가 정시로 이월되었습니다. 그 결과 정시 모집은 당초 28.2%에서 35.2%로 확대되었습니다. 따라서 정시를 45% 이상 선발할 것을 명시할 경우 실제 선발 비율은 50%를 훨씬 상회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럴 경우 우리 학생들의 학교 교육은 수능 점수만을 따기 위한 획일화된 과거형 수업으로 되돌아갈 것이고, 학생들의 진로와 적성, 다양한 학습 경험과 교육과정 연계는 현격히 줄어들 가능성이 매우 큽니다. 둘째, 수능 평가 방법입니다. 수능 평가 방법은 수능의 기능이 무엇인가에 따라 논의되어야 합니다. 현재와 같이 수능이 선발의 주요 기능을 담당하는 성격을 유지할 것이라면 최소한의 변별 기능이 필요합니다. 따라서 지금과 같이 상대평가 체제를 유지하되 영어와 한국사는 절대평가를 유지하고 추후 절대평가는 통합사회, 통합과학까지 확대되어야 합니다. 장기적으로 볼 때 수능 절대평가는 2015 교육과정, 2022 고교 학점제, 고교 내신 성취제 평가 등을 고려하면 미래지향적이며 교육적 의미가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수능이 전형의 중요한 자료로 활용된다는 현실적 측면을 고려하면 변별 기능은 중요한 기준이 됩니다. 이러한 변별 기능이 약화될 경우 각 대학은 이를 보완하기 위해 다양한 전형 방법을 활용하게 되며, 이는 결과적으로 수험생의 부담을 증가시키게 됩니다. 지난 대선에서 2021학년도 대입 관련 후보들 공약에 대한 고교 진학지도 교사와 전국대학 입학처장 대상 설문조사에서도 정시 적정 비중에 대하여 현행 유지와 축소가 총 67.3%로 나타났으며, 수능 절대평가 도입에서도 전 과목 적용 28.5%보다 현재와 같이 상대평가 유지 또는 단계별 도입 등의 의견이 71.5%로 높게 나타났습니다. 셋째, 수능 최저 학력 기준 활용 여부입니다. 지금까지의 논의를 바탕으로 수능 최저 학력 기준 활용에서도
대학의 특성과 모집 단위 특성에 따라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도록 하되 그 수준은 학생부 교과와 학생부 종합전형 취지를 반영하는 수준에서 설정하고 전공 계열과 유관한 영역으로 그 적용 범위를 제한할 것을 권장합니다. 수능 최저 학력 기준은 수시 학생부 위주 전형에서 최소한의 학업 성취 수준을 요구하는 것이므로 등급을 강화하거나 영역을 확대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수능 최저 학력 기준 활용은 최소한의 학업 역량을 반영하는 것이어야 합니다. 따라서 학생부 교과 전형에서는 학교별 교과 영역 이수 차이 등을 고려할 필요가 있습니다. 논술 전형의 경우 특정 교과 영역에 한하여 사고력과 문제 해결력을 요구하기 때문에 수능 최저 학력 기준이 필요하며 학생부 종합 전형은 교과와 비교과 등 다양한 전형 방법을 활용하지만 전형 방법에 따라 최소한으로 최저 학력 기준을 요구하는 수준입니다. 또한 대학은 전공 특성을 고려하여 최소한의 학업 역량을 요구하기 때문에 수능 최저 학력 기준 활용은 필요하나 모집 단위의 특성에 맞게 자율적으로 활용되어야 합니다. 추가적으로 설명을 드리면 수능 최저 학력 기준 활용은 수시의 학생부 위주 전형에서 학업 수행 정도를 파악하는 것으로 대학의 특성에 부합하는 최소한의 학업 역량을 확인하는 정도로 자율적으로 활용되어야 합니다. 최근 대학들은 수험생들의 부담 완화를 위해 수능 최저 학력 기준을 완화하는 추세입니다. 2018년 전국 93개 대학의 현황을 보시면 수능 최저 학력 기준을 설정하는 대학이 2018년 72개 대학에서 2020년 67개로 줄었으며 활용 인원도 2018학년도 6만 2천여 명에서 5만 5천여 명으로 줄어들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2022학년 대입제도 개편 시나리오 3은 지금까지 우리나라 대학 입시 제도의 가장 큰 문제로 지적되어 왔던 잦은 대입 정책의 변화, 그리고 그로 인한 수험생, 학부모, 교사 등 교육 수요자들의 입시 혼란 가중 문제를 가장 최소화하기 위한 개편안입니다. 대입 제도는 안정성과 일관성, 지속적인 방향성 제시로 국민적 신뢰와 공감이 중요합니다. 따라서 2022학년도 대입제도 개편안은 학교교육 패러다임의 변화를 통해 어떤 인재를 키울 것인가에 대한 중요한 방향성을 제시하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가르침 위주의 수업에서 배움 중심 수업으로의 전환, 학생들의 적극적인 수업 참여와 협력과 소통이 흘러넘치는 행복한 교실, 그 토대 위에 학생 저마다의 역량이 풍부하게 키워지는 수업의 변화가 곧 시작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가능성을 시나리오 3은 실현하고자 합니다. 학생들의 다양한 역량과 사회경제적 배경이 대학 진학에 있어서도 다양한 방식으로 인정받고 선발될 수 있는 대입제도, 고교 교육과정의 내실 있는 운영과 타당성, 그리고 전국 대학들의 다양하고 투명한 전형평가 방법이 함께 조화를 이루며 대한민국 미래 세대의 경쟁력으로 이어질 수 있는 최선의 방안을 선택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